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아주 오랫동안 익숙했던 관계를 벗어나서 전혀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위로, 그리고 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아, 네. 특히 이제 74세 박순희 씨 이야기인데요. 오랜 시간 가족 안에서 겪었던 어떤 소외감 같은 걸 뒤로 하고 울진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삶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중에서도 좀 낯선 이웃들과의 만남에 주목해 보려고 해요. 네. 그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박순희 씨 이야기가 그냥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현대사회에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노년의 독립 문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30년간 헌신했던 가족한테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취급을 받다가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따뜻한 공감, 지지를 얻는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어디로 이사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또 나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네네. 자, 그럼 박순희 씨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거기서부터 좀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박순희 씨의 그 이전 삶을 보면요. 와, 정말 헌신적이었다. 이 말밖엔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74세신데 30년 동안 가사도우미 일 하시면서 홀로 아들을 키우셨고, 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거의 3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손녀들까지 돌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일과를 보면 정말 네, 일과가 정말 새벽 50반에 일어나셔서 손녀 도시락 싸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청소, 빨래, 그리고 또 본인 가사도우미 일 가시고 퇴근해서는 저녁 준비까지. 아유, 정말 쉴 틈이 없으셨어요. 네, 육체적으로도 힘드셨겠지만 자료에서 이렇게 두드러지는 건 역시 그 감정적인 소외 같아요. 처음에는 뭐 손녀들 보는 재미도 있으셨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며느리 태도가 좀 선을 긋는달까요? 아, 예를 들면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라거나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뭐 빨래는 분리해서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요. 네네. 이런 말들이 쌓이다 보면 박순희 씨 스스로도 내가 이 집 식구가 아니라 그냥 고용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가족 내에서 역할이 그냥 돌봄 제공자로만 딱 굳어져 버리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내가 이 집에 가족이 맞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게 되신 거죠. 심지어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실 때조차도 가족들은 저녁밥 준비를 먼저 걱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허리 수술했을 때도 혼자 병원 가시고 퇴원하시고, 근데 퇴원하자마자 며느리가 물었다는 말이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지요? 아, 이건 관계의 본질이 뭔가 참 씁쓸하더라고요. 박순희 씨가 느꼈을 감정은 그냥 서운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상적인 어떤 소외감, 무시 같은 게 계속 쌓이다가 박순희 씨 마음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사건들이 생깁니다. 제일 큰 충격은 역시 그 아들 내외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그 요양원 이야기? 네. 본인이 그들의 자유로운 생활에 제약이 된다. 심지어 요양원에 보내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다.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은 어떨까? 이 대화는 뭐랄까, 지난 수십 년간의 헌신이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30년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요양원이라니. 와, 그 상실감은 정말 짐작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타가 있었죠. 그 가족여행. 맞아요. 가족여행에서 배제된 경험. 아들 가족끼리만 제주도로 여행 가면서 박순희 씨한테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하려고요. 이렇게 그냥 통보하듯이 말했다는 거. 네. 네, 바로 그 가족이라는 단어. 거기서 박순희 씨는 내가 이 정의에서 완전히 빠져 있구나. 이걸 확인하신 거죠.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이 질문은 그냥 물음이 아니라 뭐랄까 수십 년 자신을 지탱해온 어떤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절규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깊은 배신감 상처가 역설적으로 박순희 씨한테는 변화를 위한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된 셈이죠.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들 가족이 여행 떠난 그 빈집에서 박순희 씨가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리십니다. 30년간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을 그 집을 팔기로 하신 거죠. 네. 그 집이 남편 사별하고 혼자 아들 키워낸 어떤 생존의 증거, 자부심이었을 텐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결혼하고 나서는 그 집에서조차 본인이 얹혀 사는 느낌을 받으셨다니 이 결단은 그냥 집을 판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소유권을 내가 되찾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려요. 정확합니다. 자기 집인데도 제일 작고 어두운 방 쓰시고 거실 소파도 한쪽 끝에만 겨우 앉으시고 냉장고에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마음대로 못 두셨다잖아요. 그 모든 시간에 대한 어떤 저항이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자아가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외치는 순간이었겠죠. 부동산에 집을 금매로 내놓으셨는데 다행히 또 금방 계약이 됐어요.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가족들은 아세요? 물으니까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딱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시는 모습. 74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의지로 내린 그런 중대한 결정 앞에서 그 단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친구 경희 씨한테 연락해서 울진의 작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이런 설렘을 느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과 딱 마주치는 장면, 여기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집 팔았다는 어머니의 그야말로 폭산 선언에 아들 내외는 당연히 충격받고 당황하죠. 어머니 저희 도로 어떡하라고요? 이러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내세우는 아들에게 박순희 씨가 그동안에 부당했던 대우들, 뭐 가사노동 요구, 감정적 무시, 요양원 이야기까지 이걸 조목조목 짚으면서 받아치십니다. 그렇죠. 특히 이 집이 누구 돈 모아 산 거고 너희는 생활비 한 푼 안 보탰다. 이 사실을 명확히 하시는 거죠.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됐네? 이 말에는 참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어요. 아들이 뒤늦게 뭐 사과하는 척하다가도 결국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아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어머니 감정이나 미래가 아니라 여전히 돈에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죠. 박순희 씨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사라지는 순간 아니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라고 비난했을 때 박순희 씨 대답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래,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와... 이게 단순한 반항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수십 년 자기 희생 끝에 마침내 되찾은 자아의 선언인 거죠.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이사 당일 풍경이 정말 눈에 선해요. 짐도 단출하고 마음은 홀가분하고 친구 경희 씨랑 같이 울진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차창밖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하고 감탄하셨다는데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 좁은 관계 속에 갇혀 사셨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으신 것 같아요. 30년 만에 처음 맛보는 진짜 자유의 공기였겠죠. 울진 도착했을 때 그 감격도 참 생생하게 묘사돼요. 바다 냄새, 사진보다 더 예쁜 작고 아늑한 새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이 내 집이라는 소유권, 안정감이 박순희 씨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했을 겁니다. 네. 그날 밤에 이전 집의 그 온갖 소음 대신에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깊이 잠드셨다는 부분. 이게 이전 삶하고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아지 아리랑 같이 나선 첫 바닷가 산책.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앞에서 그동안 막 묵혀왔던 답답함이 확 풀리는 듯한 해방감 느끼셨다고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던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닷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할머니들과의 대화요.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해요. 할머니들이 낯선 박순희 씨를 보고 경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하면서 따뜻하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네네.
박순희 씨가 혼자 산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이러면서 바로 그냥 동질감을 표현하고 마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게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이런 역할로만 불리던 이전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인 거죠. 정말 큰 차이네요. 이전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십 년을 살아도 그냥 준서 할머니였을 텐데 여기서는 처음 본 분들이 박순희라는 한 사람으로 딱 마주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박순희 씨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건 정말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이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박순희 씨가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하시잖아요. 네. 그때 할머니들 반응이 핵심이에요. 뭐 동정하거나 걱정하는 대신에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 선택을 존중하고 심지어 약간 동경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와, 30년 동안 가족한테서는 이기적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던 선택이 비슷한 처지의 낯선 이웃들한테서는 아 정말 멋진 용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가족에게서는 얻지 못했던 공간과 지지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것도 아주 짧은 만남 안에서 얻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 경험이야말로 박순희 씨가 울진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좀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여기서는 나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구나 하는 어떤 안도감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 경험은 박순애 씨한테 관계의 재정의를 가능하게 했을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반드시 지지나 공감의 원천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느슨하지만 수평적인 관계의 커뮤니티가 개인의 자율성이나 행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네. 박순희 씨가 여기서는 그냥 박순희였어요. 라고 회고하시는 게 그 역할이 아닌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함축하는 말 같아요. 이 만난 이후로 박순희 씨는 자기 삶을 더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변화는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도 나타나요. 처음으로 남의 입맛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차린 아침 식사, 달걀 프라이, 김치볶음밥, 미역국. 이 단순한 식사가 박순희 씨한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해방감이었을까요? 재래시장에서 만난 상인의 말도 의미가 있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이 말이 박순희 씨의 선택이 유별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자유로운 삶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당당함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이제부터는 박순희로 살자는 다짐은 더 단단해졌을 것 같아요. 74년 만에 비로소 자기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아들 준서 씨가 좀 힘든 모습으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과거와의 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처가살이가 힘들다면서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뒤늦게 이해하는 척 하지만 박순희 씨 반응은 단호합니다. 네. 같이 살자는 제안에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리시죠. 과거의 그 희생적인 역할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군요. 아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내 삶이 우선이다 하는 모습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박순희 씨를 보게 되네요. 네, 그러면서 진정한 효도는 각자 자기 삶을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이게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현재 박순희 씨는 강아지 아리랑 산책하고 텃밭 가꾸고 또 울진의 그 이웃 할머니들이랑 교류하면서 평범하지만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계시죠. 손녀들이 휴가 때 놀러 가고 싶다고 편지 보냈는데도 하루 정도만 부모님이랑 같이 와라 이렇게 조건을 다는 모습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주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박순희 씨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역경 극복기 이걸 넘어서 관계, 자아,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낯선 이웃들의 그 따뜻한 시선, 공감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얻었다는 점이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겨요. 울진 바닷가에서의 그 짧은 만남이 박순희 씨 남은 인생에 미친 영향은 정말 지대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순희 씨 이야기는 우리한테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자기인식의 변화, 그리고 주체성의 회복이라는 점이죠.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라는 역할 뒤에 가려졌던 박순희라는 온전한 개인을 되찾는 과정, 그리고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공동체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지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때로는 우리를 속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좀 느슨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관계가 오히려 숨 쉴 틈과 용기를 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 관계들은 좀 어떠신가요? 혹시 익숙함 속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불균형이나 소외는 없으신지? 박순희 씨가 74세에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또 낯선 곳에서 뜻밖의 지지를 발견했듯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 변화의 문턱 너머에도 예상치 못한 공감과 지지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박순희처럼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온전히 나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혹은 이미 당신 곁에 있는 예상치 못한 지지자는 누구일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